네, 역시 금요일이니까요.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오늘은 아무래도 FOMC 얘기가 주요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이 됐는데 이것을 두고 의견이 또 분분합니다.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전반적으로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금융투자 김도원 선임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이렇게 동결이 됐는데요.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전문가들도 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저희도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번 금리 동결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의 인터뷰 영상부터 함께 확인하고 계시죠. Sector gives you a better window into what's happening in China than the official data that's coming out of there. So the risk is that China will actually look much softer than what is pertaining to be, and the Fed will look have egg in its face, having hiked interest rates. The US, vis-a-vis most of the Western economies, is still struggling. And despite the fact that we've seen quantitative easing, which many were expecting to stoke inflation, possible financial Armageddon, it isn't actually coming to pass. 사실 인터뷰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많이 거론됐었던 동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국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아직도 좀 힘들기 때문에 이번 동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그리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목표치에 아직 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금리 동결에 의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내줬던 인터뷰 영상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No, I don't agree with their decision. I think it's very difficult to, how do we measure what they're talking about with respect to global developments? To us, there's always uncertainty on global developments. You're talking about many, many different nations, different stage of the economic cycle, different policy. So I would disagree. I would have gone ahead and done 25 basis points. 이것도 이해는 가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나 어떤 침체를 딱 자로 재듯이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때문에 이번에 좀 올렸어야 됐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많이 궁금했었던 얼마를 올려야 되느냐 이분은 25bp를 역시 얘기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월로 많이 무게가 또 짚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금리 인상을 내년으로 미뤄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인터뷰 영상 역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So unless we get explosive inflation here in this country, along with the emerging markets starting to come out of a bit of their tailspin, most notably China, then they might be inclined to go ahead and start raising interest rates. But in my view, I think a raise of the Fed funds rate is probably off the table for 2015, and we're going to start looking more into 2016 for that rate increase. 어쨌거나 이번 결과는 동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신 것처럼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보니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구원님의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분들 모두 굉장히 진지하게 말을 해줘서 다 어느 정도 수긍 갑니다만은 연구원님께서는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만큼 기대와 정반대의 시각도 있고 또한 기대에 부합했던 결정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9월보다는 12월 인상 가능성이 좀 무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연내에 과연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좀 맞춰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페드는 올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에 주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상에서도 나왔었지만 10월일지 12월일지 즉 의견이 분분한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기추가 좀 주목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10bp다 25bp다 또한 많게는 50bp까지 얘기하는 즉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 또 한번 기추가 주목될 필요성이 있고 끝으로는 그럼 과연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에 대해서 이러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시점은 10월보다는 12월로 봅니다. 간밤에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10월 가능성도 분명히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0월에는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이 없는데요. 만약 10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10월은 다소 좀 시기적으로는 별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FOMC가 우리 시각으로 10월 29일 날 열릴 예정인데요. 즉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이번 9월 페드의 동결의 가장 근원은 대외적인 변수도 있지만 미국 내의 저조한 물가인데요. 이런 한 달 사이에 즉 10월 FOMC까지 한 달 남은 기간에 물가가 과연 얼마만큼 오를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분분합니다. 따라서 금리 변화를 가져올 만큼 경제 지표의 큰 변화가 한 달 사이에 나타나기에는 다소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10월보다는 12월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뭐 10bp, 25bp, 또한 50bp. 근데 기본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수순대로 25bp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그런 추정이 아니고요. 9월 FOMC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 저희가 쉽게 납득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9월 점도표는 6월 달에 비해서 다소 좀 하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연말 0.375%, 지난 6월이 한 0.625%니까 절반 정도 수준으로 하향을 했고요. 즉 한 25bp 정도는 올릴 룸이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내년 또한 2017년, 2018년까지의 전망치를 보더라도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2%에는 못 미치는 즉 인플레 압력은 여전히 낮음을 내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5bp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끝으로는 시장의 영향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들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외환시장, 원자재뿐만 아니고 9월 동결 가능성이 어느 정도 녹아내려지 결과가 미리 선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뭐 10월인지 12월인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즉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불안감은 어느 정도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위험 자산에 대한 메리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과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다소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종합적으로 뭐 단순하게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2월에 25bp 인상이 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저도 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뭐 물가 상승률 뭐 10월에 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폭발적으로는 높아지긴 힘들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만약에 이게 12월 때까지도 목표치에 도달을 못하고 중국은 여전히 경제 침체가 오고 이렇다면 정말 마지막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내년에나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초점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과연 이게 정말 12월에 될지 내년으로 넘어갈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뭐 시계를 연초로 한번 돌려볼까요? 저희가 연초에 올해 가장 화두는 미국 금리 인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인상 가능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조차도 미국 금리 인상 타이밍을 쉽사리 정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가만히 좀 보면 지난 1, 4분기에 미국 금리 인상이 왜 못했냐라고 보면 기상악화가 있었죠. 즉 미국 경기 둔화가 있었고 2, 4분기에는 지난 6월 달에 부각되었던 그리스 문제, 즉 유럽에서의 경기 불확실성이 페드, 즉 미국의 금리 인상에 발목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9월 동결은 아무래도 중국발 쇼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즉 중국 경기 둔화가 금융시장 전반에 신흥국뿐만 아니고 선진국에도 둔화 사이클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9월 동결을 이끌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즉 가만히 보면 주초와는 달리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 자체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페드가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과연 올해 할 수 있을까의 여부 또한 내년으로 미뤄질 있을까에 대한 여부는 그의 키는 바로 최근에 쇼크를 일으켰던 중국이 그에 대한 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전히 중국이 키를 갖고 있고 이것이 하반기 때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FOMC 얘기 정리를 해봤고요. 분석과 전망을 해봤는데 저희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촉박하긴 합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일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올라간 거는 이제 좀 시간도 지났고 많이들 분석을 하셨을 테니까 일본 측에서는 오히려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BOJ에서 좀 어떤 스탠스와 움직임을 보일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9월 FOMC가 동결이 됐는데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은 유럽과 일본으로 모아질 겁니다. 당장의 10월 BOJ 액션을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 모두 귀추가 주목될 텐데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그동안에 뭐 원전이 재가동됐다든지 다양한 일본 내외적으로 변수가 돌발을 했는데
기본적인 틀, 즉 10월 달에 BOJ가 움직일 가능성은 여전히 적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9월 연준의 금리 동결을 발목을 잡았던 게 중국인 것처럼 일본 역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흥국들, 즉 중국의 경기 둔화가 일본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10월 달 BOJ는 글쎄 추가 양적 완화보다는 기존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10월에 BOJ 과연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이슈들 이렇게 한번 체크해봤네요.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김도선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